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 시간은 해부생리학에서 소화기계와 뇌분비기 그리고 비뇨 생식기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화기계에서 먼저 소화란 섭취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작은 분자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화는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기계적인 소화는 물리적인 소화로 음식물을 잘게 부셔서 잘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화로, 입에서 하는 저작 운동이나 위에서 하는 연동 운동, 그리고 소장에서 하는 분절 운동이 바로 기계적 소화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인 소화는 소화샘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의해서 고분자의 영양소를 저분자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면 입에서 우리가 저작 운동을 하는 것은 기계적인 소화지만 입 안의 침에서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죠. 그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예요.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도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이렇게 소화샘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화를 화학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계는 구강에서 시작을 해서 인두로 넘어가게 되며 식도, 위, 소장, 소장은 다시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이후에 대장, 대장은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항문을 통해서 소화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계의 부속기관으로 간, 담낭, 췌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강에서부터의 소화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구강에서의 소화 첫 번째 물리적인 소화로 저작 운동 하죠. 우리가 저작 운동을 함으로써 기계적인 소화, 음식물을 잘게 부셔주는 역할, 쪼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침샘으로부터 침이 분비가 되면서 이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작용. 자,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야 돼요. 꿀꺽 삼키게 되죠. 꿀꺽 삼켜서 인두나 식도를 거쳐서 위로 넘어가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강에서의 소화는 저작, 침샘, 연하. 그러면 자, 식도는 음식 식자의 길도자예요. 즉 음식이 넘어가는 길. 기도는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가 걸린다라는 말 하잖아요.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 식도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만약에 음식물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살에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간 음식물의 소화 한번 볼게요. 위는 횡격막 안쪽에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위의 위쪽으로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위의 아래쪽으로는 소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위 벽에서는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샘에서 염산과 펩시노겐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펩시노겐은 염산으로 인해서 펩신으로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분해합니다. 염산은 위산으로 위의 내부를 pH를 2로 만들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위산은 위벽 안에서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식도로 역류가 되거나 십이지장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위에서는 뮤신이라는 물질이 또 분비가 됩니다. 이 뮤신은 펩신이나 위산처럼 소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위의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성 물질로 위벽을 싸서 펩신이나 염산에 의한 위벽의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 분비가 됩니다. 자,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장은 십이지장과 공장, 회장 이렇게 세 부위를 합쳐서 소장이라고 하고요. 소장의 총 길이는 약 6에서 7m 정도 돼요.
소장의 첫 번째 지점인 이 12지장은 12지, 12개의 G자는 손가락 G자예요. 12개의 손가락을 합쳐놓은 길이다 라고 해서 약 25cm 정도 되는 길이의 소장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공장과 회장이 6m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장에서는 본격적인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장액과 또 소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장액, 그리고 간에서 생성이 돼서 담낭을 통해 저장이 되었다가 분비되는 담즙을 통해 모든 영양소의 소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소장의 내벽에는 육모가 발달되어 있어서 모세혈관에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소장의 주변에는 유미관이라고 하는 림프관이 있어서 지방을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소장에서는 연동운동,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분절운동, 그리고 진자운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소장에서 본격적인 분해와 흡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대장을 통해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장은 맹장과 결장, 그리고 직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 대장에서는 음식물을 전해질과 비타민, 그리고 수분의 재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변을 만들어서 직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항문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소화의 부속기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간. 간은 인체의 화학창고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서 약 600여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횡격막 오른쪽에 위치한 젓갈색의 기관입니다. 인체에서 큰 기관이고 재생력이 강한 기관이에요. 대표적인 기능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글리코겐 형태의 포도당을 그리고 비타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하고 남은 형태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대사에 관여하고요. 담즙을 생성하는 곳은 간이에요. 그리고 담즙을 저장하는 곳은 물어보면 담낭이고요. 자, 담즙을 분비하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어보면 12지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담즙을 생성하는 곳은 간, 저장하는 곳은 담낭, 분비하는 곳은 12지장.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체내의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도 하고 혈장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의 응고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담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에서 생성한 담즙을 저장하고 12지장을 통해서 분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곳이고요. 이 담즙은 지방의 분해를 도와줘요. 췌장. 자, 췌장은 우리 몸에서 내분비계이면서 외분비계의 기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분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면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선이란 뜻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외분비선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액이 나와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 아밀라제,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트립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이렇게 3개의 분해 효소가 나오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내분비선을 분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소화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분비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내분비계는 인체의 항상성 유지와 생식, 발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선과 조직을 말합니다. 내분비는 별도의 관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내분비계에서 배출되는 것을 우리는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호르몬의 특징 한번 볼게요. 내분비선에서 생성이 되며 자극을 받아서 혈관에 직접 분비합니다.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표적세포는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아주 작은 미량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결핍증과 과잉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신경보다 흥분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 몸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뇌하수체와
그리고 목의 갑상선과 부갑상선, 가슴 부위의 흉선, 췌장, 여성의 난소, 남성의 고환, 그리고 남녀의 부신에서 각각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부터 한번 볼게요. 뇌하수체는 전엽, 중엽, 후엽으로 나눠지는데 중엽에서는 딱 하나, MSH 호르몬이라고 해서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즉 멜라닌 형성세포를 자극해서 피부의 색소 침착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고요. 신장이 수분을 재흡수해서 혈액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또 하나, 옥시토신 호르몬, 분만 촉진 호르몬, 출산 시 자궁의 근육을 수축해서 분만을 촉진하는 호르몬, 그리고 유선 주변의 평활 근육을 자극해서 유주 분비를 촉진합니다. 중엽에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후엽에서 2개 알고 계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돼요. 자, 첫 번째 성장 호르몬. 말 그대로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성장 호르몬이 저하 시에는 저신장증, 과잉 시에는 거인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스테로이드와 특히 코르티솔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리고 난포 자극 호르몬. 여성은 난자의 성장을 자극하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요. 남성은 정자의 생성을 촉진하고,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 저하 시에는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 여성의 배란기 때 배란을 유도하고 황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주 분비 자극 호르몬, 프로라틱이라고 불리고요. 유선 조직의 성장을 자극하고 출산 후에 유즙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6개의 호르몬은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가 돼요. 6개를 외우기가 힘들면 중엽과 후엽만 알아놓으시면 그 외에는 전엽에서 분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갑상선은 우리 목에 있어요. 나비 모양의 내분비선으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티록신 호르몬은 세포의 대사를 증진시켜주고요. 신경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관여합니다. 항진증의 경우에는 대사율의 증가로 갑상선이 비대해지며 신경이 과민해지고 체중은 감소하고 설사, 체온 상승, 그리고 안구가 돌출되는 바세도시병이 유발됩니다. 저하증의 경우에는요, 대사율 저하로 생기는 성장기는 발육 저하, 성인은 점액 수종, 체중이 증가하면서 무기력증과 변비, 그리고 영아의 경우에는 크레딘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칼시토닌 호르몬은요, 혈중의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 골 형성 활동을 자극해서 칼슘을 뼈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번에는 부갑상선. 갑상선이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양쪽에 달려있는 호르몬 선이 바로 부갑상선이에요. 파달 크기의 4개의 분비선이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골 조직으로부터 칼슘의 유리를 증가시켜서 혈액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항진증의 경우에는 뼈에 있는 칼슘을 너무 녹여서 혈액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겠죠. 그러면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증의 경우에는 신경과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테타니병이 옵니다. 자, 췌장. 자, 췌장은 제가 조금 전에 소화기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 호르몬, 결핍 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호르몬, 그리고 신장의 위쪽에 있는 우리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죠. 이 부신은 피질이라고 해서 바깥 껍질 부분과 수질이라고 하는 안쪽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부신의 피질에서는요, 당류 코르티코이드와 염류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부신 수질 호르몬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 수질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하고 심장박동수를 증가하며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세포의 대사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생식선에서는 여성의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난포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난포를 자극해서 난자를 성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여성의 2차 성징의 발달과 생식기관을 발달하죠.
에스트로겐의 결핍 시 무월경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성의 난소에서는 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수정란을 보호하고 배란을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임신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주 분비를 촉진하고 출산 전까지는 이 황체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분비가 돼요. 또한 피지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피부를 윤기 있게 합니다. 단점은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남성의 고환에서는 정자를 생성하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남성의 2차 성징 발현과 생식기 발육을 촉진하죠. 단백질을 합성해서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초대사량의 증가를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송가체라고 하는 우리 부위에서는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가 수면을 할 때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성적 조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호르몬에 대해서, 내분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해부생리학의 마지막 단원인 비뇨생식기계 한번 볼게요. 비뇨기계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신장.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장은 피질과 수질, 그리고 오줌이 모이는 곳인 신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소변은 신동맥을 거쳐서 신장으로 들어온 혈액은 여과, 재흡수, 분비의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신정맥을 통해 나가고 여과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의 생성은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3단계입니다. 신장에서 이렇게 요를 생성을 했으면요, 이제 그 다음 수뇨관 또는 요관이라는 곳을 거쳐서, 요관은 신장의 신우에서 시작해서 방광까지 연결하는 약 25에서 33cm의 연동 운동을 하는 가느다란 근육성 관입니다. 이렇게 요관을 거쳐서 방광으로 소변이 유입이 되는데요. 소변의 일시적인 저장소이고 방광의 출구에 있는 관략근을 통해서 그 관략근의 조절에 의해 소변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도는 오줌 요자의 길도자, 관략근이 존재하며 방광에 모여진 소변을 연동 운동에 의해 배출되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 소변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생식기는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부생리학이 이제 모두 끝났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피부학이나 해부생리학은 좀 많이 인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피부관리든 체형관리든 피부미용사의 직업이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해부생리학 힘드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기기학을 통해서 다시 요점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